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제 무사히 이제 출장을 다녀왔고요. 예, 일단 지금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100명이 이미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제 게임 회사 취업하는 방법이나, 이제는 이런 그런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곧 일주일 이내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취업 전략 및 컨설팅에서 공공기관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공공기관에 대한 그 A 공사라고 하면 그 공사에 대한 특정 그런 기능만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그 공공기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 연계된 그런 상급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보안이라고 하면 국정원이죠. 예, 국정원도 있고, 금융 쪽이면 금융보안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뭐 개발 쪽에서는 상급기관은 이제 정부 부처들, 그러니까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예, 그런 데하고 또 연계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자체가 개발은 하지가 않아요. 100% 개발을 하지 않고 이제 자회사라고 하죠. 예, 자회사에 이제 그런 특정 기능을 이제 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자회사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 공단 쪽에서는 어떤 협력사를 같이 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비즈니스 구조를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공공기관 취업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밑그림을 그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판소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밑에다가 쓸게요. 네,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기관은 네, 공공기관은 거의 이제 공사라고 하거나 네, 공사, 공단,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진흥원, 네, 진흥원 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공공기관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여러분들 위키 아시죠? 예, 위키를 검색을 해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연계된 이제 정부 부처가 있어요. 정부 부처. 예, 정부 부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고 하면 금융위원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발전사나 전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죠. 예, 그런 쪽이 있고 도로나 철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인천공항도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 부처라고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일단 공공기관에 보면 큰 공공기관들은 자회사가 있어요. 네, 자회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어떤 예로 들까요? 이제 뭐 철도공사라고 할까요? 네, 철도공사로 예를 들면 철도공사가 실제 메인하고 딱 파생돼 있어요. 서비스마다. 어떤 전기 시스템이나 어떤 그 큰 뭐 전력 뭐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테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열차 타시면 예, 승무원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다 저기 뭐냐 다 철도공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차가 보면 열차에 한 명만 이제 철도공사 직원이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예,
관광개발이죠. 예. 관광개발에서 이제 승무원을 이제 그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저기 보시면 한 역사에 보면 그 매점들 같은 거 있잖아요. 매점들이랑 그다음에 열차에 필요한 그런 음료들을 제공한 거는 코레 유통, 예, 코레 유통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십 개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다른 공공기관도 이제 자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철도공사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이 뭐 IT라든지 전산 쪽에서도 이제 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제가 다시 좀 작게 해서 좀 그려드릴게요. 이게 워낙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예, 다시 해서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어, 이게 공무원들이라고 할까요? 예, 정부 부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거예요. 자회사가 있거나 이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공공기관하고 바로 붙은 협력업체들은 거의 다 큰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SI 기업들, 대기업 SI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 SDS, 그 다음에 LG CNS 등 예, 여러 가지 이제 협력업체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1차 협력업체라고 하죠. 예. 그 대기업하고 똑같아요. 기관, 예, 그런 비즈니스 구조가. 그리고 자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스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하고, 예, 여기 갑자기 왜 나오죠? 예, 입사를 하고, 바로 뭐 신입 때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던가 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사업 단위가 이제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바로 사업은 하시기 힘들 것 같고, 뭐 어떤 뭐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고, 뭐 나중에 뭐 차장이나, 좀 대리나 뭐 그 정도 됐을 때, 예, 사업을 하겠죠. 예,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떤 앱을 만들어야 돼요. 예, 앱을 만들어야 돼요. 앱을 만드는데 떤 그런 주요 기능들이 있어요. 예, 주요 기능들을 딱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 RFP를 작성을 합니다. 예, RFP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예, RFP를 작성을 하고 이 공공기관에서 RFP 작성할 때 나라장터 있잖아요. 예, 나라장터나 저희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조달 시스템. 그 각 큰 기관들은 조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차피 나라랑 더 연동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RFP를 올립니다. 네, RFP를 올리면 제가 요청서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자회사하고 협력업체가 이쪽 RFP를 보고 여기에 만약에 10억의 그런 이제 그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겠다라고 알리면 그 RFP를 통해서 자회사하고 협력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네, 입찰을 합니다. 근데 그 입찰이 뭐냐면 이게 자회사가 지정돼 있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보시면 그런 이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삼성 SDS나 이런 건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저기 따로 중소기업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자회사나 1차 협력업체나 이제 다 입찰을 참여하게 됩니다. 요거 제외하고요. 예, 요거는 특수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RFP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 사업에 착수하게 되죠. 사업에 착수되면 우리가 RFP에 명시됐던 그런 기능 요건들 있잖아요. 예, 기능 요건들을 갖춘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매를 하거나 개발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기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은
음, 그 보안 쪽이라고 할까요? 예. 보안 쪽이라고 하면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습니다. 예. 이 앱이 정확하게 그런 보안의 위협,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정부 부처에서 우리가 올립니다. 예,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뭐 철도공사로 얘기 들었는데 다른 걸로 얘기 될까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앱을 치면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부처로 조금 올리는데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교통부에 이제 보안 접근성 검증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제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토교통부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국정원으로 예, 국정원으로 이제 보안 접근성 검증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그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어떤 인증이나 어떤 그 검토나 이런 게, 정부 부처 쪽으로 올라가고, 정부 부처에서 상급기관으로 가겠죠. 정부 부처에서 국정원 쪽으로 가게 되고, 때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과기정통부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인증이나 이런 절차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요거는 정부 부처에서 하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서 자회사가 입찰을 해서 성공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따낸 거죠. 사업을 따냈다 하면 그 앱에 대해서도 이 자회사가 앱을 만드는 자회사도 될 수 있지만 거의 보통 보면 단발성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도 아시죠? 여기서도 용역을 줍니다.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이제 프리랜서, 프리랜서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프리랜서 이게 소프트웨어 악구조죠. 왜냐면 자회사에서 인력들이 개발해서 하면 되는데 이 자회사에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제 돈을 줄이려고 하니까 자꾸 갑을병정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구조인데 아마 이제 입사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에서 또 여기서도 이 A라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발주를 했으니까 요 앱 개발자에 대해서 채용을 한다. 채용을 하거나 이제 계약직으로 하거나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겠죠. 명시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자회사부터 밑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회사에서 회사에서 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인력을 뽑거나 이제 관련 중소기업들을 입찰을 또 해요. 여기서도 입찰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인력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력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인력들은 이 자회사에 소속이 돼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겠죠. 그래서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는 또 자회사가 또 중소기업을 또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인력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 인력들을 자회사에서 그 자회사도 한 명이나 두 명의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중소기업을 또 입찰에 참석시킨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도 또 있죠. 중소기업으로 또 이 앱이 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중소기업도 뭐예요? 인원들은 많이 없죠. 중소기업이 인원이 뭐 엄청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차피 사업은 떼놨으니까 영업 쪽에서 그래서 이 중소기업도 또 인력을 또 프로젝트 계약직을 또 인턴들을 또 모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예.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는 중소기업을 컨트롤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특이 케이스에서 자회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발성 업무 같은 경우는 좀 중소기업이 또 그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급을 준다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엄청 복잡하죠. 예. 공무원 있고, 공공기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이제 프리랜서들이 있고. 근데 웃긴 게 프리랜서도 이게 좀 짬이 되는 프리랜서도 또, 또 이렇게 또 인턴하고 막 이런 걸 둬요. 뭐 근데 대부분 프리랜서 뭐 학원 강사들 해가지고 뭐 학생들을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갑, 을, 경, 정, 이게 또 뭘까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실 게 우리는 RFP를 쓰고 제안 요청서를 쓰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기능이 적합한지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개발했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개발한 거를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컨트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완료시키고 이제 이렇게 짓는 거죠. 대충 알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대기업의 그런 구조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근데 대기업은 공공기관처럼 위에 없잖아요. 대기업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하도급에 대해서 뭐 이런 그런 아주 그런 비즈니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대기업들은. 근데 이거와 달리 공공기관은 위에 상급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제 그 상급기관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따로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진흥 뭐 협회 뭐 이런 데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런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과 거의 힘든 구조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대격하고 달리 중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것 받는 것도 그거예요. 여기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아시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공공기관은 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사업이 또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거지, 뭐 대기업처럼 어떤 그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난 이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비즈니스 구조에서는, 뭔가 이제, 그 바라보는 눈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발에 뛰어드는 환경은 많이 없고, 하지만 실제 코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개발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개발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보통의 기관들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잘 참고하시고, 이제 남은 그 기간 열심히 하셔서, 멋지게 이제 사원증 끼시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느껴봐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영상을 제가 원래 10분만 찍으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은 죄송합니다. 그 동생이 좀 바빠가지고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방학이 다가오거나 뭐 어린이날 때가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만 피하면 제가 바로 아주 어, 멋진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 좀 메일로 많이 주시는데 제가 메일에 보내주신 내용도 떤 특정한 거가 있으면 제가 그것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